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스트레스가 쌓였거나 세상이 좀 고단하다 싶을 때는 자기 전에 영화를 한 편 봅니다. 요새 외출도 자유롭지 않고 그래서 이럴 때는 영화 보면서 마음도 녹이고 또 공부도 함께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마련해 본 시간입니다. 평소에 드라마나 영화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공부하시기 이전에 꼭 알아두셔야 하는 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이것들이 다 픽션이라는 겁니다. 모든 캐릭터가 사전에 설정이 돼 있고 대사도 다 정해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그런 대화 속에선 절대 나오지 않을 것 같은 표현들까지 함께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스토리를 보다 더 잘 전달하려고 구어체와 문어체를 섞어 쓰기도 하고 또 캐릭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남성어와 여성어를 뚜렷하게 구분하기도 하고 그런 장치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자막은 보통 의역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의역된 표현이 자연스러우면 저 배우가 하는 소리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원어민한테 써먹어 봤는데 막상 써보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극 안에서는 전혀 어색하지 않는 표현인데 내가 써먹어 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일 수 있거든요. 이 드라마나 영화로 공부할 때 좋은 점은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표현을 익힐 수 있다는 점인데 이걸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좀 추천을 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은 영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볼 건데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앞부분을 발췌했어요. 그럼 함께 볼까요? ねえ、ここすごいね。ちょっとここは図書以外入室禁止。ケチ、そんなに私迷惑？僕は他人に興味がないんだよ。君がってことじゃなくてさ。その君って呼び方面白いよね。私も真似しようっと。え？他人に興味がないなんてもったいない。 아, 진짜 너무 깜찍한 것 같아. 자막은 넷플릭스에 나와 있는 그대로로 보여드렸고 자막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자막은 누가 다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영상을 보던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려면 자막 하나하나에 연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을 자막 없이 못 보시는 분들은 자막이 있어도 일본어가 정확히 안 들릴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한글 자막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저 한국어를 내가 일본어로 바꾼다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는 5문장을 뽑아봤어요. 제가 좀 보면서 할게요. 자, 첫 번째가 내가 그렇게 귀찮아 이겁니다. 이거 일본어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귀찮다는 멘독사이니까 와타시가 손나니 멘독사이 이렇게 될까요? 자, 한번 들어봅시다. ケチ、そんなに私迷惑？ 들으셨어요? 僕は他人 손나니 아따시 메와크 오잉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요, 그죠? 그럼 우리가 바꾼 게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 바꾼 걸로 얘기를 해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데 다만 저 장면을 잘 생각해 줘야 돼요. 저 상황은 저 도서위원인가 하는 남자애가 외부인인 여자애가 이것저것 만지니까 야 들어오면 안 돼, 만지면 안 돼 이렇게 주의를 주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여자애가 뭐야 내가 민폐인 거야? 이런 상황인 거예요.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대화 중에 뭐야 내가 귀찮냐? 이렇게는 얘기를 많이 해도 뭐야 나 민폐냐? 이렇게는 좀 덜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그 단어가 갖고 있는 특징이랄까 쓰임이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단어 공부하면서 멘독사이는 귀찮다, 메와꾸는 민폐다 이렇게만 외우고 땡 하면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단어 하나하나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저 상황이라면 나는 뭐라고 했을까 요거를 먼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이 난 남한테 관심이 없어 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관심가 나이? 자, 실제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僕は他人に興味がないんだよ。 뭐라 그래요? 僕は他人に興味がないんだよ. 관심가 나이가 아니라 興味がない라고 썼네요. 그렇습니다. 흥미가 없다라는 표현이죠. 근데 이거는 저도 일본어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심이 없어라는 말보다는 흥미가 없어라는 말을 저는 더 자주 쓰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저 상황에서 흥미가 없어, 교미가 날 요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너라고 부르는 거 재미있어. 이거 어떻게 바꿀까요? 기미때 요부고도 요부노 오모시로이 이렇게 될까요? 자, 한번 들어봅시다. その君って呼び方面白いよね 뭐라 그래요? 기미때 요비카타 오모시로이요네. 요비카타라고 했어요. 자, 요거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마스형 뒤에다가 카타를 붙이는 형태. 그래서 예를 들어 누가 뭘 먹고 있는데 먹는 게 너무 귀여워. 야, 너 먹는 거 진짜 귀엽다. 이럴 때 다베카타 카와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걸음걸이가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르키카타 해인다요네. 이렇게 해서 이 마스형 뒤에 카타를 붙이는 이 방법을 써가지고 뭐뭐 하는 방법이라는 의미를 갖고는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나도 그렇게 불러야지. 이거 어떻게 바꿀까요? 부르다는 요부니까 와타시모 소 요보까나 이렇게 바꿀까요? 들어봅시다. 私も真似しようっと 와타시모 마네시요또. 뭔가 이쯤 되면 좀 짜증나죠?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 이게 다 의역이 돼서 그런 건데, 자, 여기서는 호칭을 따라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따라하다, 흉내내다에 해당하는 마네스르라는 동사를 썼어요. 원래 이제 모노마네라고 해서 모노는 사물을 가리키죠. 뭐 성대모사를 한다든지 뭐 누구를 따라한다든지 그런 거 다 모노마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 마네르, 마네스르 이런 게 흉내내다, 따라하다. 다시 말해 따라해야지 이런 느낌이에요. 마네시요 또. 근데 선생님 뒤에 요 또 이거 뭐예요? 의지형 뒤에다가 으또 이런 게 붙게 되면은 뭐뭐 해야지 이런 거야. 다베요 또 먹어야지. 이거 또 가야지 이런 거.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남한테 관심이 없다니 안타까워. 여기서도 관심이 없다가 나왔으니까 이번에 쿄미가 나이를 쓴다고 치고 안타깝다 이건 뭐 아쉽다 이런 의미니까 잔냉을 써볼까요? 다니니 쿄미가 나이 나한테 잔네. 당연히 아니겠지만 한번 들어봅시다. 他人に興味がないなんてもったいない 다니니 쿄미가 나이 나한테 못다이나이. 자, 못다이나이가 아깝답니다. 그래서 시간가 못다이나이, 시간이 아까워. 오가네가 못다이나이, 돈이 아까워. 이럴 때 아깝다고. 여기서 그런 거죠. 야, 그렇게 남한테 관심 없이 사는 거 그거 너무 아까운 짓이야. 인생을 허비하는 거야. 이런 의미로 쓰인 겁니다. 참고로 한 골만 더 넣었으면 비겼는데 까비 이럴 때 아깝다는 오시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 보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단어 공부라는 건 최소한의 준비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죠. 야, 외국어 단어 싸움이야. 자,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가 좀 알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 야, 밖에 나갈 때 옷 입고 나가야 돼. 이런 말이랑 똑같아요. 아니, 옷을 입고 나가는 건 당연하고 어떤 계절에 어떤 옷을 입고 나가느냐, 나아가서 나에게 어울리는 옷이 무엇이냐, 이게 관건인 거죠. 이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단어를 아는 거는 당연하고 그 단어를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좀 흥분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죠? 우리가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그게 꼭 일본어뿐만 아니라 어떤 언어든 상관없어요. 이게 뭔 소리야?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단순히 번역자가 오역을 한 경우, 두 번째가 그 나라만의 고유한 문화, 그 배경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로 공부할 때는 그 작품의 흐름이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맞냐 틀리냐 이런 학습법에 익숙하셨다면 거기서 먼저 벗어나시고 나라면 저 상황에 뭐라고 표현했을까? 실제로 일본인들은 어떻게 표현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예로 들어본 영화 도입부에 타이틀이 나오는데 기미노 스이조 다베다이에서 다베다이가 히라가나로 표기되거든요. 이건 작가의 의도된 장치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 다베르는 그냥 먹다라는 의미를 갖는데 여기서는 진짜 췌장이라고 하는 이 장기를 막 먹는 그런 그로테스크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못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아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베르, 먹다를 바로 연상케 만드는 그런 한자를 일부러 쓰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영화 제목을 딱 보니까 다베다이에 한자가 안 써져 있어. 다베르는 한자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길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말이 좀 많았는데 그만큼 전하고자 하는 바가 많았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자,
またね。